요즘에 다들 이제 현금 흐름 쪽에 좀 관심이 많으셔서 제가 이제 요즘에 영상에도 좀 현금 흐름 쪽 얘기를 좀 많이 올리고 있죠. 예, 그래서 뭐 이제 33M2 뭐 에어비앤비 얘기도 올리고 있는데 오늘 한번 좀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거, 네,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거 중에 시골집, 뭐 총캉스, 뭐 이 얘기를 한번 좀 해볼게요. 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이거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이런 걸 하려면은 요즘에 또 여름 휴가철이죠. 아직 예, 8월 이제 뭐 한 요번 주 정도까지는 많이들 놀러 다니실 것 같은데 경매로 취득하면은 좀 싸게 살 수 있거든요. 시골집을. 그래서 이거는 뭐 저는 전국 어디든 다 통용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또 많은 분들 가르치기도 하고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 실제로 잘 하고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기도 하고 그 정도면 그런 거를 다 종합해 봤을 때 그냥 1년 수익 정도? 1년 수익이 그냥 저는 막 성수기 비수기 많이 차이 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오픈 시켜줄 때도 성수기 비수기 그렇게 차이 많이 하는데 위주로 해주는데 그냥 1년 수익 이제 뭐 한 달 평균으로 치면은 뭐 생활비 정도까지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각자 집안에 한 달에 생활비가 뭐 어느 정도인지는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뭐 200에서 300만 원 정도씩은 그래도 시골집으로 좀 발생시키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그 예약이 만실이 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수익은 나오거든요. 예, 심지어 주말만 받아도 나옵니다. 예, 거의 내가 욕심이 있다 그러면은 평일도 받으시면은 훨씬 더 많이 나올 거고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막 그렇게 힘 쓰지 말라고 하는 주의긴 해요. 예, 이제 지역마다 좀 전략이라고 해야 되네요. 지역마다 좀 운영 방식이 다르긴 한데 예, 기본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으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시골집 총캉스 하면 무슨 생각 드시나요? 예,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하면은 어, 처음에 반응이 그게 된다고? 예, 이런 얘기 하고 요즘에 해외 가지 누가 그거 가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예, 돈을 벌고 계신 분은 다 벌고 있습니다. 최소한 뭐 블로그, 인스타, 뭐 에어비앤비, 뭐 33M2 여기에 나와 있는 실제로 영업을 하시는 시골집 운영자분들 뭐 예약 가격이라든가 예약률이라든가 뭐 후기 뭐 예약률 가격 수익 분석을 제대로 해보세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33M2랑 에어비앤비 그 강의 해드린 분 있거든요. 이분 아마 제가 글 쓴 것 같은데 예, 이분 이제 펜션 운영하면서 이제 33M2랑 에어비앤비 하고 싶다고 이제 연락 오셔가지고 뭐 조그만 펜션이라고 했는데 예, 뭐 제 영상을 보시겠죠? 저 유튜브를 보신다고 했으니까 예, 조그만 펜션인데 예, 수익이 아주 좋습니다. 예, 확실히 첫 번째로 입지가 좋았고 그리고 마케팅도 확실히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기본적인 거는 다 지키시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저도 궁금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또 가격대라든가 물어봤는데 평일도 잘 차고요. 주말도 잘 찹니다. 거의 1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 달 기준으로 거의 한 25일에서 28일 예, 예약됩니다. 이 정도면 거의 만실 아닌가요? 예. 저 또한 뭐 에어비앤비 33M2 저 또한 뭐 거의 만실이고 저도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기본을 지키자. 예. 기본만 지키면 돈 법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시골집을 좀 소액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경매 사이트 들어가서 물건 종류를 한번 단독주택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소액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감정 가격을 한 1억 정도? 예, 1억 정도로 하는 거죠. 감정 가격 1억 정도의 단독주택을 보면은 벌써 200건 정도가 나오죠. 그러면은 자, 뭐 경주에 있는 주택인데 7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토지는 매각제해죠. 그럼 이런 것도 어떻게 하냐면은 토지는 매각제인데 내가 이 근처에 살고 이쪽이 충분히 괜찮다. 예, 그리고 시장 가치가 있다.
그럼 토지주한테 사는 것도 방법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방법도 있죠. 그럼 생각보다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아요. 외관 보시면은 저는 낡으면 낡을수록 좋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오히려 이런 그 기와 있죠. 이런 거 놔두세요. 예, 이런 거 보존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 안 해도 근데 잘 해놨네요. 이런 거를 내가 조금 공사만 해서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사실 1억 아래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제주도는 빼고, 뭐 문경,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 이런 시골집, 여기 평상에다가 요즘 이제 여름이니까 수박 같은 거 깨먹을 수 있게 평상 같은 거 여기 놓고, 이런 시골집 되게 잘 되거든요. 1박에 30만 원은 받아요. 예. 안 해보신 분들이 못 받는다고 하는데 받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옛날 시골 감성을 느끼려고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좀 완전한 물건 봐볼까요? 완전한 물건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충남 금산. 금산에 있는 집인데 단독주택이죠. 근데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시면 외관 되게 깔끔하지 않습니까? 되게 이 샤시도 공사를 한 것 같거든요. 마당도 넓죠. 마당도 넓고 여기 지금 강아지도 있는 거 보니까 누구 사람이 좀 사는 것 같은데 이런 집을 사서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시골집을 볼 때 주의사항. 시골집 볼 때 주의사항이 이게 수리비를 좀 중요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리비는 제가 볼 때는 화장실이랑 싱크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경매물건 보실 때 내가 이쪽 동네에서 좀 하고 싶다 아니면 우리 집 근처라서 나는 좀 관심이 있다 이러시면은 예, 직접 방문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 직접 방문을 해보셔서 이쪽 동네 분위기라든가 그리고 뭐 위치도 중요한데 요즘에는 사실 마케팅만 좀 잘하면은 뭐 내비 찍고 다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인터체인지 앞이면은 좋긴 한데 인터체인지에서 가깝지 않더라도 오픈을 해도 다 들어오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싶다 이거는 사람마다 좀 차이점이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이런 위치 마케팅 예, 그러니까 위치 마케팅 가격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가성비죠. 이런 기본적인 것만 지키면 월 생활비 정도는 그냥 꾸준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방문을 하셔서 실제로 내가 수리를 어디 정도로 해야 될지, 그럼 내가 낙찰을 받고 수리비는 대충 어느 정도 나올지,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좀 단독으로 쓸 수 있잖아요. 위에 같은데 좀 이렇게 마당을 꾸며서 뭐 아이들이랑 같이 올 수 있는 가족끼리 올 수 있다던가 아니면 이제 동물 이렇게 올 수 있게 동물 펜션 느낌으로도 괜찮거든요. 동물 느낌으로 이렇게 시골집 하는 것도. 그러면은 주말은 당연히 차고 평일도 예약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올리면 안 되고 에어비앤비, 인스타그램, 블로그, 뭐 유튜브 등등 이런 곳에 당연히 마케팅을 다 해야 합니다. 네. 저도 이제 이런 거 분석하고 또 오픈 시켜주고 할 때마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플랫폼은 무조건 활용을 해요. 제가 최근에 만난 분도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물어보는 분들마다 조금 달라요. 어떤 분은 에어비앤비에 많이 들어온다고 하고 어떤 분은 인스타그램, 어떤 분은 뭐 블로그. 그러니까 블로그라기보다는 이게 뭐 정확히 말하면은 네이버 뭐 플레이스 개념이죠. 예, 근데 뭐 블로그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걸 해서 연동을 해가지고 어느 채널에서 사람들이 들어올지 뭐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가끔씩 저한테 이거 오픈하려면 뭐 어떻게 법을 알고 운영해야 해요? 네, 뭐 농어촌 민박업, 뭐 그 도시 지역은 뭐 도시 민박업 등등. 네, 이런 거 가끔씩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지자체 담당자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이런 거를 저한테 막 물어보면서 이게 맞니 틀리니 저하고 막 가끔씩 막 언쟁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얘기 들어보면은 제가 맨 처음 물어봐요. 담당자한테
물어보셨어요? 하면은 아니요가 태반입니다. 예. 어디서 인터넷만 이렇게 보고 저한테 뭐 이게 맞니 틀리니 이런 건 가끔 있는데 인허가 내주는 건 담당자가 해주는 거예요. 예, 담당자가 해주는 거지 뭐 강사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담당자한테 정확하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거를 왜 담당자한테 안 물어보는지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저 또한 의문 나는 게 있으면 지자체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정확하게 물어봅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원칙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되게 친절하게 대답해 주세요. 저도 토지도 하고 뭐 이런 숙박업도 하고 여러 가지 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궁금하면 전화해서 물어봐요. 예. 뭐, 뭐 시청에 전화한다. 뭐 구청에 전화한다. 그러면은 그 내선 번호가 있어가지고 다 알아서 다 이제 물어보거든요. 연결을 해주세요. 그 담당해주시는 분들이. 그럼 그러면서 배우는 거지. 이거를 뭐, 그러니까 뭐 블로그나 뭐 유튜브나 뭐 인스타나 이런 곳에 나오는 정보는 그냥 활용을 하되 하고 진짜 검증은 담당자에게 해야죠. 예. 뭐 강사가 이게 이렇게 하면은 맞습니다 됩니다라고 했는데 담당자한테 물으면 그게 아니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누구 말이 맞아요? 당연히 담당자 말이 맞는 거죠. 근데 그거를 뭐 강사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본인이 사실 잘 몰라서 하는 얘기고 최소한 그런 비교는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 이런 시골집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건축물 용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뭐 어떤 식으로 조건이 뭐가 있는지, 면적 조건이 있을 수도 있고, 건축물 대장사 조건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거를 뭐 제가 말도 해주지만은 기본적으로 담당자한테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게 제가 아무리 소액 해도 이거 3천만 원에 낙찰받고 예를 들어 수리비 안에 한 2천만 원 들었다 칠게요.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진짜 큰 돈이에요. 그러잖아요. 밖에서 뭐 외식도 생활물가 올라서 다들 외식하기도 힘들어 하시는데 이런 5천만 원이란 어떻게 보면 거금을 그냥 누구 한 사람 말만 단편적으로 믿고 담당자한테 확인도 안 하고 오픈을 한다? 그것만큼 저는 어리석인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저도 강의를 하지만은 저는 항상 검증을 하라고 한 사람이에요. 예. 저한테 이제 뭐 저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저는 저 또한 제 말을 믿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믿긴 믿되 한번 확인 검증은 해보라고 하죠. 예, 그게 전부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시골집이 지금 벌써 한 200개 정도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시골집에서도 뭐 이런 단독주택 이런 시골에 있는 집도 있지만은 이런 강진 이런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예. 제가 한 4년 됐죠, 그것도 벌써. 4년 전에 강진에 있는 시골집을 조사를 하러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누구는 이런 시골집으로, 이건 이제 시골집이라기보다는 약간 그냥 주택 개념이죠. 예, 거기선 누구는 한옥 주택으로 한 달에 300만 원씩 벌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지방이 돈이 벌기 더 좋은 구조라고도 보긴 하거든요. 예, 사람마다 뭐 관점은 다르지만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서울 경기도에만 뭐 수도권에만 돈 벌 게 있다? 예,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뭐든지 하기 나름입니다. 예, 하기 나름이고 누구는 시골집으로 월 500, 1000만 원 벌고 있습니다. 예, 조용하게. 예, 돈 많이 번다고 말해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저도 이제 그런 분들 많이 만나지만은 뭐 이런 분들도 이런 시골집으로도 누구는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씩 벌어요. 네. 그러니까 다들 뭐 저한테 뭐 원칙이 어쩌다, 법이 어쩌다 당연히 알아야죠. 근데 그 안에서 그걸 활용을 해서 나는 어떻게 하면은 수익을 낼 수 있을까? 나는 내가 가진 금액 내에서 어떻게 하면은 또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한번 전반적으로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막 이런 청송 있죠. 청송을 누가 가냐고 하지만은 누군가는 가서 또 쓴다니까요. 저도 안 가본 지역이 있죠, 당연히. 근데 이런 걸 활용을 해서 돈 버시는 분들을 만나면은 저도 신기하면서도 저도 나름 뭐 이런 쪽을 오래 했거든요. 저도 나름 뭐 에어비앤비 3, 4멘트 이런 거를 한 5년 이상 했어요. 저는 5년 이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안에서 잘 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얘기도 많이 듣고 저보다 경험이 많고
제가 해보지 않았던 분야를 하시는 분들은 또 배우기도 하고요. 예, 그렇게 하셔야지 단순히 뭐 이렇게 하니까 얼마 번다라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좀 추천드릴게요. 이게 바다뷰라서 좋은 것도 아니고 뭐 IC라서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이거든요. 바다 안 보이고 IC 근처 아니어도 돈 다 벌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뭐 된다 안 된다 쪽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잘 되는 분들은 잘 되는 분들, 잘 벌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돈 벌고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현금 흐름도 얘기를 하지만은 자산 쪽으로도 얘기를 많이 하죠. 제가 최근에 이제 근데 좀 이런 현금 흐름 쪽으로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제가 이제 모토가 소액으로 돈 버는 쪽으로 얘기를 항상 말씀을 드려요. 이게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빌라가 될 수도 있고 토지가 될 수도 있고 공장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뭐 에어비앤비, 33M2 뭐 단기 임대 그다음에 뭐 이런 시골집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종류가. 그리고 저도 이제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좀 잘 되는 분들은 어떻게든 배우세요. 제가 이제 여기서도 되게 다양한 거 제가 주제를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예. 제가 이런저런 경험을 다 해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뭐 누군가는 뭐 어디서 이상한 얘기 듣고 와가지고 저한테 또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최대한 검증은 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뭐 법적인 거나 이런 거는 지자체에 물어보세요. 예, 지자체 물어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말이 맞죠. 예, 강사 말이 맞기보다는 지자체 담당자 말이 확실합니다. 예, 그래서 다들 소액이신 분들은 이런 시골집으로 한번 좀 낙찰도 받으시고 운영도 하셔서 현금 흐름 뭐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뭐 그 이상으로 버셔가지고 다들 좀 원하는 목표 이루셨으면 좋겠고 영상 내용 괜찮았으면은 구독이랑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